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친구 문제로 고민인 30대 여성입니다. 오래된 절친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는데 친구 중 하나가 남친과 헤어졌다는 톡 하나를 올렸습니다.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더 이상 톡이 안 올라오기도 한데다가 곧 만날 약속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답을 안 올렸습니다. 단톡방의 다른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일로 그 친구는 저한테 굉장히 서운한 눈치입니다. 여러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운한 티를 내서 저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 친구와도 대면대면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 시절처럼 매일 일상에 깊이 관여하는 친구 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될 만큼 되고 각자 생활도 있는데 서너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만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남자친구와의 이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반응하지 않은 것도 생각해보면 평소 관계 의존적인 친구 때문에 지쳐서였던 것 같습니다. 연애사를 시시콜콜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주는 걸 늘 기대하는 친구.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연락해서 사과하고 풀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연자님 행동 딱 하나만 보면 친구한테 너무했다 싶어요. 그래도 오래된 친한 친구인데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당시의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시간이 새벽이건 아니건 위로의 말 한마디는 남겨주는 게 상식적으로 절친 사이에서 당연한 일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연자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보이기도 해요. 사실 친구라는 건 상대방을 예측 가능해야 유지될 수 있는 관계예요. 반면에 초기 연인 관계 같은 건 예측할 수 없어야 되는 관계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긴장감이 유지되고 매력이 유지되니까요. 근데 가끔 보면 친구 관계에서 연인 관계 같은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서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왜냐면 친구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수용해주는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친구분한테서 그런 면이 보여요. 오래된 절친이라면 보통은 의문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죠. 나 헤어졌어.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이후부터 아무 말도 안 한 거면 뭐 어쩌라는 건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따로 연락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어떤 친구는 인스타 DM 보내고 또 어떤 친구는 언젠가 다음 말을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대응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차피 저런 말을 남길 거면 저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죠. 나 남친하고 헤어졌어. 나 위로해줘. 나 남친하고 헤어졌어. 잡을까 말까 조언해줘. 뭐 이것도 아니면 나하고 누구 술 마셔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 입장에 따라서 반응이 정해져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소통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친구들한테 여전히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래 알던 친구기는 하니까 사연자님도 대충은 그 친구분 성향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챙김받고 그런 걸 봐와서 이제 거기 맞춰주기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친구 관계에서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친구보다 자기 삶이 우선순위라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친구 관계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때가 와요. 사연자님은 다른 친구분들보다 먼저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인생에서 시간표가 달라지는 시기가 이제 온 거죠. 그럼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친구가 원하는 만큼 맞춰줄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걸 친구들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너한테 맞춰주기 싫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는 예측 가능한 관계여야 한다고요. 달라진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심을 보여주시면 돼요. 서너 달에 한 번씩 만나거나 안부를 전하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사는 거. 그런 친구 관계를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사생활에 거리를 두고 만남도 줄여가지만 생일이나 경조사는 꼬박꼬박 챙겨준다든지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모임에 나간다든지 가끔은 내가 밥도 한번 사준다든지 내 패턴으로 가면서 내 마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더 자주 만나는 친구들끼리 자기만의 에피소드가 쌓일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가까워 보일 거거든요. 그거에 서운해하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시면 친구들이 거기에 점점 적응을 해요. 사실 석 달에 한 번 만날 정도면 진짜 가까운 관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카톡을 한 달에 한 번 주고받는 사이라도 정말 자주 주고받는 편이에요. 만약 육아를 하는데 동네 육아 동료라든지 사내 절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생활권에 같이 들어있으면 자주 연락을 하게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매주 만나고 매일 연락하고 이게 친한 사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야기를 할 때 얼마 만에 한 번씩 연락하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가까운 사람한테 더 시간을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요. 살다 보면 꼭 더 좋은 사람하고 더 자주 보게 되지만은 않아요. 그냥 집이나 직장이 더 가까운 사람하고 더 자주 보게 되는 게 또 현실이에요. 생활권이 다르고 서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면 친한 친구라도 1년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친한 베프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살아서 시간 조절이 가능한 제가 항상 시간을 맞춰주고요. 제가 그 친구 있는 대로 보러 가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몇 달 동안 서로 연락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뜸해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서로가 그 정도 거리에 합의가 된 셈이니까 관계가 변함없이 유지되더라고요. 친한 친구면 20대 중반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매일도 연락하게 되죠. 그러다 20대 후반부터 점점 관계가 달라지죠. 30대 초중반이 되면 이제 친구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요.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부터 사람들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인생 시간표가 달라지는데요. 사연자님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좀 빠른 사람이 있고 그 사연 속 친구분처럼 좀 늦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연락한다. 이게 아주 큰 의미는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연락해도 베프일 수도 있고요. 매일 연락해도 별로 안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어요. 일정한 주기로 연락하고 그때마다 진심이면 그 관계는 유지되더라고요. 한 3년 만에 연락이 왔을 때 왜 연락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반가운 마음이 당연하게 드는 관계면요. 그 친구 관계는 괜찮은 거예요. 만약 사연자님이 자신만의 거리감을 친구들한테 보여준다면 친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거기 적응해서 받아들이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을 만들거나 후자가 되면 그 관계는 이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의 시간표가 서로 다른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거든요. 안 맞춰지면 맞는 사람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인생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세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나를 내주면서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다른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서로가 다르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내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관계의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친구분의 인생 시간표하고 사연자님 인생 시간표하고 맞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다시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되면 또 그때 가서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연자님이라면 이번까지만 친구한테 먼저 연락해 볼 것 같아요. 어쨌거나 남자친구와의 이별은 본인한테는 사소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고 나서 거리 조절을 나한테 맞추는 작업을 조금씩 해볼 것 같아요. 만남 횟수를 줄인다든지 카톡 단톡방에서 반응하는 정도를 줄인다든지 사연자님뿐만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서 친구와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누가 맞추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맞춰지는 거예요. 일단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어른으로서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반대 입장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한테 거리를 두는 것 같다? 그러면 또 그게 그 사람 거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점점 나하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서 다가오면 내가 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그런 식으로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우린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도 적당한 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우리 쑥쑥님들도 자기만의 인생 시간표를 찾아서 건강하고 어른스러운 관계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게요. 기다릴게요.